안녕하세요. 파동여신입니다. 2월 3일 오전 11시 54분 현재 보시는 차트는 비트코인 4시간봉이고요. 현재 비트는 93.5K 부근에 있습니다. 트럼프의 취임 직후 비트는 하락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금리 인상, 미국의 금리 동결, 거기다 관세 무역 전쟁까지 시장 악재의 3연타를 받은 비트는 오늘 아침 큰 장대 음봉을 만들고 고점 대비 17% 넘게 하락 중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트럼프발 관세 무역 전쟁으로 인한 리스크 회피 움직임에 따른 비트의 하락 살펴보면서 주봉과 월봉 등 큰 뷰의 상황과 지표들 체크하면서 앞으로의 흐름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후반에는 토탈2 차트와 주요한 저항을 모두 뚫고 강력하게 상승하고 있는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도 함께 볼 예정이니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펠 비롯한 주요 개별 알트 차트도 상황 점검해 볼 예정이 참고해 주시고요. 비트코인 비롯한 알트 분석과 실시간 대응 그리고 관점 공유는 텔레그램으로 해드리고 있으니 아직 안 들어오신 분들은 영상 아래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타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실전에 바로 적용해서 쓰실 수 있는 RSI 실전 매매법 자료 또한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 영상 아래 고정 댓글에 있는 카톡 링크에 들어오셔서 신청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그럼 자세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비트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4시간봉이고요. 제가 지난 마지막 영상 찍을 당시가 이때였습니다. 이날 일본 금리 발표가 있는 날이었죠. 일본은 금리를 인상했고 엔화의 가치 상승이 투자 시장에는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은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설 연휴 기간 동안 비트는 다시 반등 오는 듯 했지만 미국 금리 동결이 확정되면서부터 다시금 하락이 시작됐죠. 지난 영상에서 지지와 저항으로 잡아둔 구간 같이 켜서 보면 일본 금리 인상 발표 후에 107K, 현재 110K 부근에 형성되어 있는 이 신고점을 다시 경신하러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107K 위에서 안착시켜야 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보시면 터치만 한 상태로 여기서 저항받고 아래로 쭉 흐르면서 아래쪽 1차 지지까지 빠졌습니다. 하지만 99K에서 100K 여기 잡아들인 1차 지지 구간 여기서 더 빠지지 않고 정확하게 리테스트하면서 반등 시작했죠. 그리고 미국 금리 발표. 제가 이전 영상에서 여러 번 미국 금리 동결될 가능성 굉장히 높다, 거의 확정적이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일본 금리가 인상되는 것도 미국 금리가 동결되는 것도 시장에 그리 좋은 뉴스가 아니기 때문에 시장에서 하락 흐름 선반영 들어갈 거다 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시장이 약세로 흐르겠구나. 더군다나 제가 여기 이 고점 부근 110K부터 이 위쪽에 정말 강력한 저항들 많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걸 다 뚫어낼 수 있는 강력한 호재, 가까운 시일 내에는 트럼프 취임식만한 강력한 호재가 없기 때문에 이때 만약에 116K까지 다 뚫어줬으면 상승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었겠지만 트럼프 취임식 이후에 계속해서 고점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차트에서 약세, 하락의 가장 전형적인 특징이 뭐죠? 고점과 저점이 계속해서 낮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영상에서 이전 고점을 더 올리는지 반드시 체크하시라고 말씀드렸고 그 기준점을 107K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전 신고점은커녕 바로 직전 고점도 넘기지 못한 상태로 저점도 더 낮춰버렸죠. 고점과 저점이 낮아진다는 건 하락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전제로 깔아둬야 합니다. 이렇게 반등이 나온다고 해서 추세가 전환됐다고 확정 지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하락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걸 전제하고 이렇게 반등이 올 때는 뭐에 집중해야 할까요? 반등할 때 이 고점이 이전 고점을 넘어서는가 그 여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시면 이전 고점을 갱신하지 못하고 제가 잡아둔 1차 저항 아래로 뺀 모습이죠. 이후에 약간 반등 왔지만 여전히 바로 직전 고점을 넘기지 못한 채로 큰 장대 음봉 빼면서 아래로 흘렀습니다. 4시간봉으로 보시면 올라갔다가 빼고 올라갔다가 빼고 여기도 올라갔다 빼고 이렇게 들쑥날쑥한 것처럼 보이지만 차트를 4시간봉이 아닌 일봉으로 보시면 제가 잡아드린 1, 2차 저항 위에서 지난 영상 업로드된 이후로 단 한 번도 안착시키지 못했습니다.
보시면 이 노란색 선을 기준으로 해서 위쪽까지 오르는 듯 하다가 다 아래로 빠진 상태에서 마감을 했죠. 이 위쪽에서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안착을 시키지 못했다는 건 위쪽 저항의 힘이 그만큼 강하다. 다르게 얘기하면 뚫고 올라갈 상승 모멘텀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다시 4시 연봉으로 돌아와서 보면 제가 1차 지지라고 잡아드렸던 99K에서 100K 여기 아래로 빠지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큰 하락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큰 하락의 대외적인 원인은 트럼프발 관세 무역 전쟁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보기 전에 제가 오전에 텔레그램으로 아래쪽에 있는 지지 잡아드렸는데 먼저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비트가 제가 2차 지지로 잡아드렸던 96.3K에서 95.4K 여기 아래로 빼는 거 보면서 제가 바로 직전 저점 89.1 여기 89.1K 내리기 전 마지막 지지로 93.6K에서 92K 잡아드렸죠. 그러면서 92K 월봉상 중요한 지지 라인이라는 말씀도 같이 드렸습니다. 보시면 잡아드린 해당 구간에서 아래꼬리 단체로 더 빠지지 못하고 있고요. 만약 이 구간에서 지지받아주지 못하고 더 빼버린다면 바로 직전 저점인 89.1K 보다 더 저점을 내릴 확률이 높아지겠습니다. 지지는 이 근처에 있는데 88.8K입니다. 아래쪽에 있는 지지는 이후 상황 보면서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지만 일단은 월봉상 중요한 지지점인 92K 지키는 게 중요하겠고요. 빠진다 하더라도 88.8K에서 강하게 반등 오면서 꼬리 달고 위쪽으로 쭉 올라오고 아래 꼬리 길게 단 양봉 만들어주는 흐름 나와야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캔들 있죠. 아래 꼬리 길게 단 양봉 이런 캔들이 여기서 출현해주면 잘 방어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월봉상 중요한 지지라고 말씀드린 이 92K 같은 경우는 월봉상 봤을 때 2021년의 4월과 2021년의 11월 두 고점의 상승 추세가 지지로 작용하는 구간입니다. 확대해서 보면 두 고점을 이은 상승 추세의 지지 여기가 현재 92K 부근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고 만약에 좀 더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전 캔들의 저점이 형성된 부근 80K대 후반 88K에서 89K 이 정도에서도 주요한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월봉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 2월달이 이제 막 시작됐잖아요. 그래서 이전 저점 89.1K를 약간 좀 더 뺀다 하더라도 2월 28일까지 아직 한참 남았는데 2월 28일까지 약간 더 뺄 수는 있어도 월봉 마감을 이 선 위에서 하면 저는 충분히 추가 상승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말 위험하겠다라고 생각해야 하는 때는 이 고점 추세 아래에서 2월달 월봉이 마감했을 경우에는 70K대까지도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정말 조심해야겠지만 보시면 지금 많이 떨어진 것 같아도 아직은 이전 바로 직전 저점을 내리지 않았고 주요한 상승 추세 지지 위쪽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직전 월봉 캔들이 상승 장악형 캔들로 마감을 했죠. 이전 영상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상승 장악형 캔들이 나온 이후에는 최소 한 번은 더 고점을 올리게 됩니다. 월봉상 상승 장악형 캔들이 나온 경우가 잘 없는데 이때 보시면 여기서 2023년 6월 바로 앞의 음봉 캔들을 모두 잡아먹는 상승 장악형 캔들이 출현한 후에 다음 캔들은 약간이라도 더 고점을 올린 모습이죠. 이후 하락하면서 음봉 캔들을 만들었지만 그 뒤에는 곧장 큰 상승을 이어갔습니다. 이런 과거 사례를 봤을 때 저는 이번에도 상승 장악형 캔들이 주는 고점 경신 시그널을 보고 있고요. 이 캔들보다 저점이 더 빠진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110K 넘어서는 상승 나올 거라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봉상으로 그리고 일봉상으로는 비트가 아주 많이 하락한 것처럼 보이지만 주봉상으로는 사실 89K에서 110K 사이를 횡보하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본격적인 하락은 아까 말씀드렸듯 이번 달 2월 월봉이 마감하는 시기에 캔들이 어느 가격대에 위치해 있는지 그 여부에 따라 이게 정말 하락으로 갈지 추가 상승으로 이 상승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갈지 그 기준이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2월은 아마 많이 개인 투자자들을 흔드는 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전에 여기서 이전 고점에서 시작된 조정 중에 반등 왔던 이때부터는 비트가 트랩 움직임이 많아질 거다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러면서 제가 계속 청산맵 보여드리면서 이렇게 오르는 흐름 보여주면서 아래쪽에 롱 포지션 물량 많이들 들어오게 해놓고 여기 청산시키러 가고 이렇게 빠지는 흐름 만들면서 위쪽에는 숏 포지션 물량
들어오게끔 꼬신 다음에 다시 쇼포지션 물량 청산하러 가고 이렇게 아래 위로 터는 움직임 나올 가능성은 크다고 이때부터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빠졌다가 이렇게 올렸다가 그리고 다시 쭉 빼고 있습니다. 전형적으로 개미 터는 움직임이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89.1K에서 110K까지 이렇게 쭉 올라온 흐름, 여기서 신고점까지 경신했기 때문에 새로운 임펄스가 시작됐다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이 붙었을 수가 있어요. 근데 보시면 여기서 여지없이 한번 뺀 다음에 반등 오고 다시 한번 쭉 빼고 있습니다. 결국 여기 이전 고점보다 더 높이 110K의 신고점에 경신한 이 흐름은 여기까지 파동 모양을 봤을 때 절대 임펄스일 수가 없죠. 그러면 여기부터 여기가 사이비 고점을 만드는 불규칙 조정일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원래 조정 파동은 임펄스 후에 A, B, C 이렇게 나오는 게 가장 일반적이죠. A파 하락 후에 B파가 이전 고점을 넘기지 못한 상태에서 하락 C파로 이어지는 이런 ABC 형태가 가장 전형적인 조정 모양입니다. 근데 임펄스에서 마지막 5파가 연장됐을 경우에는 반드시 ABC 조정을 B파가 이전 고점에 경신해서 올라간 뒤에 아주 빠르고 강력하게 C파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걸 사이비 고점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조정의 모양을 보면 여기가 사이비 고점, B파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 B파 이후에 나온 하락이 굉장히 강력하고 빠르게 진행되고 있죠. 이런 모양으로 조정이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할 때 조정이 시작된 곳과 사이비 고점 간의 그 폭만큼 A파와 C파의 폭이 결정된다. 이 이론을 그대로 적용시켜 보면 결국 여기서 여기만큼 그 폭을 그대로 갖다 대보면 약 87.6K 정도까지 빠질 수 있겠다라는 예상이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조정 모양에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걸 ABC로 보지 않고 복합 조정의 형태인 WXY로 본다면 앞으로 조정 모양이 지금 이 모양보다는 조금 더 복잡하게 흘러갈 수가 있겠죠. 삼각형이 나올 수도 있겠고요. 빠졌다가 올랐다가 한 번 더 빼고 올라갈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그 중에서 현재 파동의 모양이나 캔들의 모양, 지금까지 나온 흐름을 보고 가장 확률이 높은 시나리오를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저는 불규칙 ABC 형태로 조정이 진행될 거라고 예상하고 시장을 볼 예정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 월봉상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92K 아래로 빠진다면 88.8K 그 아래 87.6K까지 터치하되 월봉 마감은 92K 위에서 하는지 여부를 가장 중점적으로 체크하면서 시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여기 저점을 안 내리고 지금 잡아둔 92K 여기서 지지받고 바로 상승으로 턴하는 움직임 보이면 아까 말씀드렸듯 상승했다가 이렇게 한 번 더 빠지는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러닝 플랫으로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시장 보면서 제가 텔레그램으로 계속해서 실시간 관점 남겨드리도록 하겠고요. 영상은 이틀에 한 번씩 업로드가 되기 때문에 파동 시나리오상 관점에 대한 참고는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지지와 저항 잡아드리면서 관점 공유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영상과 텔레그램 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비트가 왜 이렇게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는가? 그 이유를 이번에는 차트상 분석이 아닌 대외적 현재 세계의 경제 상황에 맞춰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월 2일 바로 어제죠.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계속해서 예고해왔던 관세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멕시코와 캐나다에 25%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고요. 중국에도 지금보다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멕시코와 캐나다, 중국에 이어서 유럽에도 트럼프는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는데요. 트럼프의 이러한 행정명령에 캐나다 총리 트리도와 멕시코의 대통령은 미국에게 그에 마땅한 보복 관세를 적용하겠다라고 말하고 나섰습니다. 중국도 보복 조치를 하겠다고 나섰고요. 유럽도 트럼프가 관세를 비상식적으로 높이면 본인들도 맞대응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각국의 반응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낸 이 리액션, 캐나다가 보복하면 관세를 더 올리겠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발표하면서 관세 전쟁, 무역 전쟁이라고 하는 무서운 용어가 따라붙기 시작했습니다. 각 나라가 관세를 올리는 게 비트코인이랑 무슨 상관이 있어? 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아무래도 관세가 높아지면 전체적으로 물가가 오르겠죠. 인플레이션이 심화되면
금리를 내릴 수가 없어집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시장에는 이렇게 높은 관세로 인한 보기만 해도 각국이 사이가 안 좋아져 가는 게 보이시죠? 그로 인해서 시장의 불안감과 불확실성이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그럼 당연히 리스크가 높은 자산에 대한 투자는 회피하는 심리가 많아지게 되고 결국 안전자산 쪽으로 돈이 몰리게 되겠죠. 그럼 나스닥을 비롯해서 비트코인과 같은 리스크가 높다고 평가받는 자산들에 대한 투자가 철회되거나 중지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의 금리도 작년 말까지만 해도 4-5번 정도 금리가 인하할 것이라고 기대가 컸었는데 주말에 보니까 2번 정도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미국의 금리 인하 가능성을 보여주는 패드워치 이 데이터 보시면 3월 19일에 미국 금리 결정이 있을 예정인데 3월에도 금리가 동결될 가능성이 84.5%입니다. 지금 2월 초니까 이제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동결 가능성이 약간 줄어들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으로서는 인하 가능성은 약 15% 정도. 그리고 이런 금리 동결 가능성은 5월까지도 이어지게 됩니다. 현재 패드워치 데이터 상으로는 6월쯤, 6, 7월쯤 돼야 미국 금리가 인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작년에 비해서 현저히 떨어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과 거기에 더해 미국과 세계 각국의 관세 전쟁까지 이런 대외적 상황이 비트의 하락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일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을 취임해 있을 당시 그때도 이번처럼 중국에 고관세를 부과해서 미중 무역전쟁이라고 불리는 갈등이 있었던 때가 있었죠. 바로 2018년이었습니다. 디테일하게는 약 2018년 7월부터 2019년 6월 그리고 2020년도가 돼서야 관세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하는데요. 당시 비트코인의 흐름을 보면 비트는 하락했다가도 크게 반등하고 다시금 상승분을 돌려놓고 약 60% 정도 떨어졌다가 350% 가까이 오르고 다시 70% 떨어지고 약 2년간 떨어지기도 하고 오르기도 했지만 크게 보면 박스권 안에서 횡보하는 움직임이었다고 할 수도 있겠고요. 높낮이는 있지만 결과적으로 고점과 저점을 계속해서 올려가는 상승의 흐름을 만들어갔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때의 움직임이 미국과 중국의 관계에 따라서 100% 영향받진 않았겠지만 일전에 있었던 관세 갈등 당시 비트의 흐름을 보면 단기적으로는 이러한 이슈가 있을 때마다 조심해야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우상향할 것임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물론 이번에는 이 관세 갈등이 얼마나 갈지 이 당시처럼 2년 가까이 가게 될지 그보다 더 빨리 갈등이 봉합될 수도 있겠죠. 이때와 다른 점은 이번에는 중국뿐만 아니라 캐나다, 멕시코, 유럽 국가들 그리고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도 안전하지가 않다는 점에서 시장이 좀 더 크게 영향받을 수 있겠다는 점 염두에 둬야 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시장이 안 좋을 수도 있지만 개미를 털어내거나 시장을 흔들 목적으로도 이 관세 전쟁 뉴스가 재료로 잘 활용될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앞으로는 차트 분석하고 시황 볼 때 이런 뉴스들이 나오면 조금 더 신경 써서 차트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말로 안 좋아지려고 그러는 건지 아니면 그저 개미를 털어내려는 움직임의 하나로 뉴스를 재료로 쓰는 건지 잘 봐야 할 것 같고요. 이런 와중에도 바로 10시간 전 마이클 세일러는 Never sell your Bitcoin. 비트코인을 절대 팔지 말라고 본인의 트위터에 글을 올렸습니다. 다시 차트로 돌아와서 이번에는 지표와 함께 비트코인의 향후 움직임을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시간 봉상 RSI를 켜보면 RSI 수치가 30 이하로 떨어지면 과매도 구간에 들어온 걸로 정의를 하는데 지금 30보다 훨씬 더 아래로 떨어진 상태예요. 쭉 당겨서 보더라도 2024년 8월 이후로 4시간 봉상 과매도가 이렇게 심했던 적은 이번이 처음이고 더군다나 바로 이전 직전 저점인 89.1K 당시 RSI와 지금을 비교해보면 아직 캔들은 저점을 낮추지 않았는데 RSI는 저점을 훨씬 더 낮춘 상태입니다. 바로 상승 다이버전스가 포착되고 있고요. 제가 텔레그램에 남겨드린 것처럼 현재 4시간 봉상 과매도 구간에 들어와 있고 여기서 캔들이 이전 저점을 빼지 않고 제가 잡아둔 이 93.6에서 92K 지금도 잘 지지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저점 내리면서 빠지지 않고 92K까지 이 지지 구간에서 잘 버텨주면 다이버전스 신호 지속적으로 포착되면서 상승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렸고 지금 93.6K 위에서 아래로 빠지지 않고 이 위쪽에서 마감해주고 있는데 이 이후에 양봉 띄우면서 고점을 차례로
높여 나가는지 잘 체크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RSI는 이전에도 계속해서 비트의 다음 흐름을 예측할 수 있도록 시그널을 줬는데요. 여기 보시면 캔들의 고점은 올라가는데 RSI의 고점은 아래로 떨어집니다. 바로 하락 다이버전스에 대한 신호고, 이후에 비트는 15% 가까이 하락했죠. 그리고 이번에는 캔들의 저점은 계속해서 빠르게 하락하는데 RSI의 저점은 거의 그대로입니다. 바로 상승할 거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건데, 이후에 비트는 23% 넘게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상승하면서 만들어진 이 고점, 직전 고점을 경신하면서 신고점을 형성했죠. 그런데 RSI를 보면 이전 고점의 RSI 수치보다 신고점의 RSI 수치가 훨씬 낮은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캔들의 고점은 올라갔는데 RSI의 고점은 떨어졌다. 하락 다이버전스죠. 이후 이렇게 쭉 하락하고 있습니다. RSI는 비트코인의 움직임에 따라서 시장의 힘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시장의 힘이 계속해서 강력하게 받쳐주고 있는지, 아니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약화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신호예요. 아직 RSI에 대해서 잘 모르시거나 혹은 아시더라도 실전에 어떻게 써야 하는지 정리가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아래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타고 카톡 링크 들어오셔서 숫자 4번과 함께 RSI 실전 매매라고 남겨두시면 RSI 실전 매매에 적용하실 수 있는 자료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받아보신 분들은 RSI 지표 같은 경우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알트코인, 그리고 주식, 해외 선물 어디든 차트가 있는 종목이라면 적용해 보실 수 있으니까 연습도 해보시고 활용해 보시면서 매매 감각도 키워나가 보시면 좋겠네요. 이번에는 주봉 차트를 보려고 하는데요. MACD 지표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MACD 지표가 여기서 골든 크로스가 난 후에 잘 상승했는데 이번 주 들어서 데드 크로스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봉상 MACD 지표는 앞으로 중장기간 가격 흐름에 굉장히 좋은 시그널을 준다고 해서 유용하게들 보고 있는데, 이렇게 데드 크로스가 나기 시작한 건 좋지 않은 시그널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일전에 지금의 흐름이 딱 1년 전과 비슷하게 흘러가는 것 같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러면서 이번에도 MACD 선이 아래쪽을 약간 흐르면서 시그널 선과의 이격을 좁힌 후에 다시금 반등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이때처럼. 근데 이때보다 더 빠지는 걸 보니 어쩌면 2023년도 5월달 이때와 비슷하게 흐름이 흘러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때 보시면 잘 상승하다가 MACD 선 지표도 잘 상승하다가 아래로 약간 빠지면서 시그널선과 데드크로스를 만듭니다. 하지만 캔들은 많이 빠지지 않은 상태에서 곧바로 큰 양봉을 띄우고 이후 하락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거의 횡보에 가까운 흐름 후에 큰 상승을 이어갔는데요. 이번에도 2023년 5월에서 6월 이때와 비슷한 흐름을 MACD 지표가 만들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데드크로스가 나고 얼마 안 있어서 바로 큰 양봉을 띄워줘야 하겠습니다. 이때 당시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는 MACD 지표상 데드크로스가 나고 나서 약 1, 2주 정도 더 하락하다가 큰 양봉을 띄우면서 추세를 반전시키기 시작했고요. 그렇게 따지면 지금이 2월 초니까 앞으로 1, 2주 정도, 적어도 아까 말씀드렸듯 2월 안에는 개미들을 많이 흔들면서 시장을 흔드는 모습을 보이다가 2월 말쯤부터 작은 양봉 하나, 그리고 나서 큰 양봉 이렇게 띄우면서 쭉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봉상 RSI 지표를 이번엔 켜서 보면 MACD 지표가 데드크로스 난 때가 이때인데, 당시 RSI 지표는 약 50까지 떨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반등했다가 약간 더 하락하고 상승을 이어가는데, 이때와 똑같이 흘러갈 거라는 보장은 없지만 과거 흐름을 참고해서 이번에도 예상해 본다면 추가적으로 상승하기까지 RSI가 50 언저리까지 내려왔다가 상승을 이어갈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이 과거 차트를 참고해 봐도 그렇게 유추해 볼 수 있지만 약간 더 빠지면서 RSI를 좀 더 식히고 갈 거라는 예상은 사실 제가 위쪽에 정말 강력한 저항들이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번에 아마 올라갈 때는 이 위쪽에 있는 저항을 깨고 오르려는 시도를 할 것 같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시장의 힘이 충분히 받쳐줘야 합니다. 이전에 2024년 3월부터 이번 상승이 시작되기까지도 보시면 조금씩 이렇게 내리면서 과매수 구간에 있던 RSI를 확 다 식히고 본격적으로 상승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큰 상승을 위해서는 RSI가 50 정도까지 떨어지는 흐름을 보일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고, 전 비트가 여기서 이전 저점을 더 낮추면서 떨어진다 하더라도 80K대에서 지지받고 다시 재차 상승 이어갈 거라 보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이후에 이어지는 상황 계속해서 보면서 관점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비트코인 분석의 마지막으로 청산맵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주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지금 가격 아래에는 더 이상 청산시킬 수 있는 롱 포지션이 많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거의 다 청산시켰고 이렇게 하락하는 동안 위쪽에 많은 숏 포지션 물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2주 기준으로 봤을 때 106.5K에서 107.4K까지 청산시킬 수 있는 많은 숏 포지션 물량이 들어와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 위쪽에도 110K대까지 청산시킬 수 있는 유동 물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3일 기준에서 봐도 위쪽에 많은 물량들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48시간 기준에서 봤을 때도 약 99.5K 그리고 100.7K 부근 그리고 102.7에서 103K 부근에 비트가 유동성을 얻을 수 있는 많은 물량들이 모여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일주일 기준에서 봤을 때도 비트가 약 106.8K에서 약 107.4K 정도까지 물량을 청산시키기 위해서 상승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일주일에서 2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위쪽에 많은 물량이 있었지만 한 달 단위로 보면 아래쪽에 특히 79.3K 부근에서 76.5K까지 청산시킬 수 있는 롱 포지션 물량이 쌓이고 있다는 점 참고하셔서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현재 기준에서 비트코인의 지지와 저항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청산맵 상으로는 99K, 102K대까지 숏 포지션이 많이 들어와 있는 것으로 보였는데요. 청산맵에 더해서 이번 주 CME 갭 바로 102.4K 부근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1월 31일 지난주 금요일인데 오늘 비트가 98.4K에서 시작했죠. 금요일에 비트는 102K 부근에서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갭이 생겼고요. 보통 이런 CME 갭은 채우러 가는 움직임이 나오기 마련이에요. 이때도 보시면 이렇게 갭이 생겼었는데 아래로 빠지면서 갭을 채웠죠. 트럼프 당선 직후에 비트가 강하게 오를 때도 갭이 생겼었는데 이렇게 추세가 강할 때는 갭이 채워지지 않기도 합니다. 하지만 보통은 갭이 채워지기 마련이기 때문에 제가 잡아드린 지지 부근에서 반등하면서 102K까지 오르는 흐름 나오는지 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잡아드린 지지는 93.6K에서 92K입니다. 여기 아래에서 마감하면 이전 직전 저점인 89.1 아래로 더 저점을 내릴 가능성이 많아지겠고요. 아래 지지는 88.8K에서 아까 ABC 불규칙 파동에서 보여드렸던 87.6K까지 지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지금부터 상승한다 하더라도 102K에서 102.4K 정도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점. 제가 보는 저항선은 텔레그램으로 오늘 저녁에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안 들어와 계신 분들은 영상 아래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타고 반드시 들어와 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를 볼 건데요. 제가 연휴 전 업로드했던 마지막 영상에서 1, 2, 3차 이 저항을 넘기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 고점을 더 이상 높이지 않고 아래로 쭉 빠져주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보시면 터치하고 빠지고 터치하고 빠졌지만 여기서 리테스트 지지 리테스트 하면서 장대 양봉으로 쭉 올랐습니다. 오늘 오전에 64.4%까지 올랐다가 위에서 꼬리 남기고 주봉상 라이징 웨지 상단 저항 안으로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어떤 채널도 그렇고 패턴상 여기를 빠져나왔는데 다시 안으로 들어간다는 건 이런 채널이나 패턴을 뚫고 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이만큼 빠져나왔는데 다시 뚫고 올라갔다는 건 이 라이징 웨지 패턴 위쪽으로 더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좀 더 봐야겠지만 일단 비트 도미넌스는 상방으로 열려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위쪽에 강력하게 작용하는 저항은 제가 오늘 저녁에 텔레그램으로 분석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토탈 투 차트를 볼 텐데요. 비트코인 제외한 알트코인들의 마켓캡 보여주는 차트고 제가 지난 마지막 영상에서 1.5일을 반드시 넘어줘야 한다고 말씀드렸었죠. 근데 끝끝내 1.5일 넘지 못한 채로 계속 아래에서 마감하다가 아래로 쭉 흘렀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지지해줘야 되는 라인으로 제가 1.39를 말씀드렸던 걸로 기억해요. 근데 1.39 아래로 빼면서 그 이전에 잡아줬던 1.36도 빼고 아래로 쭉 흘렀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때부터 잡아둔 하늘색 네모박스
여기서 한번 지지받았다가 아래로 뺐죠. 토탈2 차트는 제가 계속 말씀드렸듯 1.5일이 정말 중요했고 여기를 올리지 못한 채로 아래로 쭉 흘렀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텔레그램으로 남겨드린 1.07에서 1.04 이 구간 잘 지켜줘야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반등 나오고 있는데 더 빠지지 않고 이 라인 잘 지켜주는 게 좋겠고요. 토탈2 차트도 상황 보면서 특이점 보이면 텔레그램으로 추가 지지 저항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알트 차트 몇 개 볼 텐데 먼저 이더리움입니다. 이더리움은 이 핑크색 선 넘어주지 못한 상태에서 이 하락 추세선까지 겹치는 구간 1월 31일에 저항 중첩된 구간 터치하면서 아래로 쫙 빠졌죠. 이더는 주봉상으로도 삼각수렴 하단도 지금 뺀 상태인데 이번 주 안에 이 노란색 선 여기 안으로 들어가 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제 생각엔 들어가 줄 것 같은데 안으로 들어가서 마감해야겠고 그리고 이번 달 안으로 3,000달러 위로 반드시 다시 올라가 줘야겠습니다. 3,000달러가 이더리움은 정말 중요한 라인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1차적으로 이번 주 안에 삼각수렴의 하단 지지 디테일한 가격대는 2,600달러로 하겠습니다. 2,600달러 위로 들어가 줘야 되고 그리고 이번 달 안에 3,000달러 위에서 마감해주면 차트 죽지 않고 살아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상황 보면서 계속해서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리플 같은 경우에 정확하게 20일이죠. 게리 겐슬러 사임하고 난 뒤에 호재가 사라지면서 가격 조정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비트가 빠지다 보니까 알트들도 전체적으로 다 같이 많이 빠지고 있는데 그래도 리플은 잘 버텨주던 알트였는데 아무래도 호재가 없어지고 나니 큰 폭으로 빠지고 있는 것 같고요. 4,430원 1차 지지로 말씀드렸던 곳인데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정도 지지받다가 2월 들어서 이번 달 들어서 쭉 빠지기 시작했고요. 지금은 제가 아래쪽에 잡아드린 지지 3,190원 여기서 지지받고 있습니다. 리플은 여기 제가 700원대부터 잡아드렸었는데 큰 가격 조정 없이 계속 쭉 올랐잖아요. 그래서 가격 조정이 지금부터는 어느 정도 시작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아래쪽에 지지 분석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지선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아래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카톡 링크 들어오셔서 숫자 4번과 함께 리플 지지라고 남겨두시면 지지선 정보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알트들이 굉장히 많이 빠졌는데 솔라나도 보시면 ETF 승인이다 뭐다 해서 1월 중순부터 트럼프 취임까지 쭉 쏘던 이 흐름을 다 빼버렸습니다. 정말 중요하다고 계속 상승 이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줘야 한다고 말씀드렸던 222달러에서 227달러 여기서 지지받지 못하고 빠진 후에 지금 193에서 195달러 부근 지지 마지노선에 걸려 있고요. 알트들 전체적으로 정리해서 내일 중으로 텔레그램에 주요한 지지들 다시 정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이번 하락에서 특별히 궁금한 알트 분석 원하시는 거 있으면 카톡 링크 들어오셔서 숫자 4번과 함께 알트 분석이라고 남겨두시면 원하시는 알트 분석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해 주시고 영상 마무리하는 현재 비트는 일봉상 주요한 지지 구간 위쪽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크게 하락한 것 같지만 비트는 여전히 상승 추세 속에 있습니다. 그럼 2월 3일 비트코인 시황 마치겠습니다. 제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되셨길 바라면서 이상 파동여신이었습니다.